광화문 한가운데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소리쳐도 안 잡아간다라고 송영길 아저씨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때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떠들었잖아요. 13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떠든 그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송영길 아저씨를 향해서 한 가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매스컴한테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얘기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안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김여정 하명법 기억나시죠? 김여정 하명법. 이게 뭐냐면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인데 이게 만들자마자 헌법소원을 내서 시민단체가 지난주에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이게 벌써 3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 보통 이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정권 바꾸고 한참 눈치 보다가. 근데 뭐냐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고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 거라고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법을 만들었고 이게 그해 연말에 2020년 연말에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이 법 너무 세다예요. 너무 이건 과잉이다, 과잉. 우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 강하다. 이게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징역형, 북한에 전단 날렸다고 징역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그 전단을 보내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조율하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원천적으로 징역을 살리고 금지하는 거는 과잉 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 판결의 내용은 너무 합리적이죠. 너무 합리적인데 그럼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든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2020년 6월 4일에 김여정이 그 노동신문에 보도를 냈어요.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을 했고 6월 4일 오전 6시에 얘기했는데 오전 10시 40분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 법을 만들겠다고 추진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명받은 것처럼 행동한 거죠. 6월 30일 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게 그해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법의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엔이나 유럽까지 국제사회에서 이게 뭐 하는 법이냐 도대체. 그리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 비판을 많이 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다 국제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하는 건데 이게 우리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이걸 국제 규약을 비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걸 인정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물론 북한은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법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엔이나 다 비판 성명을 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해 말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안 잡아간다. 이 사람 얘기가 송영길 씨,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다. 광화문 한가운데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소리쳐도 안 잡아간다. 근데 이 법을 보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그 법이라고 다른 선진국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광화문 한가운데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소리쳐도 안 잡아간다라고 송영길 아저씨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질을 벗어난 얘기죠. 지금 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그 겨울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때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떠들었잖아요. 13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떠든 그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송영길 아저씨를 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왜 네가 정해? 이 얘기예요. 뭐냐면, 네 맘대로 광화문은 되고 전단은 안 된다고 왜 네 맘대로 정하냐. 당신들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 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알로 보냐. 광화문에서 떠드는 게 보장되는 것도 기본권이고, 그 북한에다 전단 보내는 것도 기본권이다. 근데 너네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국민의 그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때 너네 민주화 운동 뭐 때문에 한 거냐 도대체. 국민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20살 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인간들이 지금 60 다 돼갖고 지금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떠든 거죠. 그 밤새도록 떠들면서 얘기한 것의 그 내용이, 사실 좀 의심스러운 게 이런 거잖아요. 20살 때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정말 민주화 운동 한 거 맞아?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의심은 저는 있어요.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북한 주민의 그 기본권을 저렇게 무시하냐. 그리고 두 번째, 그 민주화 운동 한 게 아니면 뭐냐. 너무 이상한 거죠. 저해 그 기억나세요? 6월 달에 김여정이 하명을 했고 4시간 있다가 저 법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어요. 근데 김여정이 하명하자마자 4시간 만에 법 만들겠다고 하고, 9월 달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닥치고 있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급기야는 저 법을 자기네끼리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의 기본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보다 저 북한 권력층의 의견이 더 중요해?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 대목인 거예요. 게다가 하물며 젊을 때 민주화 운동했다고 지금 저 사람들 다 국회의원 빼찌단 거잖아요. 그 이력으로 평생 행세하면서. 근데 지금 그 2020년대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우리 그 정치권의 586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정신 상태는 도대체 뭐냐. 저 뇌 구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민주화 세력, 저 586 세력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저렇게 못 본 채 하면서 광화문에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잡아가. 근데 전단은 날리지 마. 징역이야, 징역.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은. 헌재 판결은 전단을 날려서 그게 이제 그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이 그것 때문에 막 총도 쏘고 도발을 해서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게 걱정이라면, 그러면은 그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 그거는 우리 행정력을 이용해서 전단 날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너무 거친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거친 방식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거는 괜찮다. 접경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거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금지시키고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징역형을 살리는 거는 너무나 과잉이다. 이게 이제 헌재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보조하고 조율한다. 여기가 이제 균형 잡힌 얘기죠. 균형 잡힌 얘기인데 저게 3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김여정의 하명 이후에 전혀 저런 고민 없이 그냥 4시간 만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3년 만에 정리가 된 겁니다. 3년 만에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저 정치 세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저 송영길 씨도 이번에 돈봉투로 정리가 되는 거지 저 586 세력은 아직 건재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좀 전에 5.18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것도 저는 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